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공망편에서 오늘은 태월공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태월이라 함은 입태월, 즉 정자, 난자가 합을 해서 처음 입태된 상태, 이것을 태월이다 하고, 그래서 이 태월, 이 부분에서 보는 사주에서 이 태월을, 입태월을 보는 그 이유는 입태 당시의 환경, 조우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우라는 이 부분은 이마만큼 이렇게 중요하다. 그 입태된 환경이 여름이었는가, 가을이었는가, 또는 천둥 번개 치는 날이었었던가, 눈보라 태풍이 휘말리는 날이었었던가, 그날 일진이 어떠한 상태인가, 이 부분이 태월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왜 그러냐면 대체로 가령 병인 일주라면 입태월은 병화에서 한 칸 건너, 그러면은 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임목은 세 칸 건너, 그러면은 묘진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병인 월이었다면 정사월에 입태되었다고 본다 그래요. 그러면은 화기가 이 간단하게 이렇게 본다면 정사 고란살이죠. 정사 음양 차착살에 정사 고란월에 임신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일주가 예를 들어서 뭐 기미 일주였었다. 그러면은 선천에 입태된 날이 기토와 합이 되는 간목, 미토와 합이 되는 오화. 그래서 이 육합, 청간은 청간 합을 보고 지지는 지지의 육합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사월 갑오일 처음 입태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이유는 사주는 후천적인 기운, 인간으로서의 후천적인 기운을 보고 이 입태월 그리고 태일, 이것은 선천적인 기운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본다면 정사월에 갑오 일주 갑오 날이었기 때문에 이 간목이 자기 오화의 사지에 앉아서 정사를 만났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사주다. 매우 건조해서 조열한 상태에서 입태가 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천지기 그 부분을 이미 후천에 기미 일주로 태어나서 일지 미토가 사렴토이고, 그러니까 병인월에 기미 일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인중의 병화가 투출을 했고 그 병화가 기토를 생하고, 또한 그 인미가 귀문인데 이 귀문살에 의해서 미토의 따스함, 병화의 온화함, 인목의 온화함, 그것을 이 병화가 받았으면서 이 병화 모친이 기토를 지극정성으로 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먼저 본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선천지기는 매우 허약했으나 후천적으로 태어났을 때에 상당히 좋아져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져서 건강해지게 됐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태월은 상당히 중요한데, 자기 사주에서 입태월, 그러니까 이 태월이 갑오가
공망이었다면, 즉 가보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정사가 입태월이죠. 입태월이 공망이 되었다면 이미 공망된 그 기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태월 공망을 매우 안 좋게 보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에 월지에서 천간은 한 자리를 전진하고 지지는 세 자리를 전진한다면 그것이 태월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태월이 정사월이었다. 그러면은 이 병인 월에 정사월이 태월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꼭 살피셔야 할 것이 정사월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무오월일 수도 있고, 또는 뒤로 가서 병진월일 수도 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기미일주라고 그랬죠. 기미일주에 갑오를 선천지기 기운의 선천일주, 일진이다. 이 부분 그러면은 정사월에서 대체로 인간이 임신 주기는 276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276에서 나오는데 266일이 될 수도 있고 256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86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이러한 상태 속에 이 정사월, 그러니까 전년이 되겠죠. 전년에서 이 정사월을 찾는다. 찾아서 276일 이 부분을 살펴라. 그러면 거의 276일 부분에 가면 갑오 일진이 있다 그래요. 또는 276 이 부분을 싹 무시를 하고 여기에서 한 칸 전진, 세 칸 전진 정사월에서, 그러니까 전년도 정사월에서 갑오 일진이 있는가를 찾아라. 그러면 이 부분이 전달인 병진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갑오가 무오월에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사월에는 30일이 들어가 있는데 30일의 전반기, 그러니까 약 1일이나 2일, 3일 뭐 이 정도 선이라면 바뀐다, 월지가. 또는 무오월로 가는 뭐 1, 2, 3일 전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또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정사월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갑오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라. 그러면 자기의 정확한 입태일, 그러니까 연도와 월주와 일주, 최초의 정자, 난자가 만난 그 시점,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주 재밌는 게 또 나온다 그래요. 정사월의 갑오 일주를 이걸 놓고 어머니, 아버지, 사주와 대입을 해봐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날 합정을 했었는가. 이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찾게 되면 아주 묘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다 그것까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연법에 의한 기기묘묘한 작용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못 모르고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냥 행동을, 어떠한 행동을 했다면 나는 의미도 뜻도 없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행동을 하도록 유발된 그것이 있고
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그것이 또한 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사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성학에서는 태양의 궁도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명궁을 중요시 하지만 이 자평 명리학에서는 조후, 기후를 중요시 하므로 태원을 매우 중요히 여긴다. 이허중 명서에 보면은 연간을 lok이라 하고 년지를 명이라 하며 일주를 나금을 신이라고 했고, 사주란 태원, 월주, 일주, 시주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간명법에서는 태원과 월주, 일주, 시주를 이렇게 해서 사주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간은 녹이라 해서 연지를 명이라 하며 연주의 나법을 신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사주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띠, 무슨 띠냐,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통용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는 월과 무슨 월에 태어난 무슨 일주냐, 이렇게 보죠 지금은. 그래서 사주도 이처럼 시대마다 변화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연주를 따로 적고 그 밑으로 연주의 위치에 태원을 쓰고 그 다음에 월주, 그 다음에 일주, 그 다음에 시주를 썼다. 그 당시에는 사주라고 할 때 연주 대신에 태원을 넣어서 사주라고 하였고, 연주의 나분 오행을 주체로 보고, 지금은 일주가 사주 주체죠. 일주가 나다 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연주의 나분 오행을 주체로 태원과 월주와 일주, 시주 이렇게 감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지금은 태원도 보는 학파가 있고 안 보는 학파도 있고, 그래서 연월일시와 대운을 중요시 하는 데 비해서 그때 세상에서는 연주의 나름으로 봤다 그래요. 즉 가령 연주가 기묘년에 태어났다면 또 기묘, 무인, 그것은 그 나부모행이 성두토이죠. 그래서 성두토로서 그것을 놓고 월일, 그러니까 태원과 월일시를 갖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봤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나부모행은 거의 안 보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원과 연월일시 그리고 일주를 주인으로 삼아서 일간을 주인으로 삼고 명주로 삼아서 사주를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서자평이라는 분이 일간이 이것은 주인이다. 연주는 조상이요, 월주는 부모요, 일간은 나요, 시주는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주학을 새롭게 창안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진실된 사주를 더 많이 봐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나붐오행으로 사주를 태원과 월일시 이 부분을 봤던 것을, 그래서 틀린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랬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서자평 선생이 일간이 명주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다시 재창하면서 사주학이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태원은 천간보다 지지를 중요시 하는데, 그것은 입회 당시의 기후를 대표하기 때문이고, 태월의 천간보다 지지가 더욱 강하여 연지, 일지, 시지보다 강력한 영향이 있고 월지보다는 약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태월은 연지,
일지, 시지보다 강하고 월지보다는 약하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필자는 이것을 선천지기라고 그런다 그래요. 선천지기가 태풍이 불 때, 비바람이 칠 때, 눈이 올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행 기운이 균형을 이뤘을 때 등등 이때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정신질환,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태원을 볼 때 태월의 천간이 태원지지를 생조하거나 같은 오행이라면, 즉 같은 오행이라면 갑이 늘묘 경신 신유가 되겠죠. 또는 병호정사 임자계해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오행이라면 태원지지의 영향은 더욱 강해지고, 그 다음에 태원지지를 생조한다면 아까 갑오 같은 경우가 태원지지를 생조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 태원천간이 태원지지를 극하는 것은 경신이나 아니면 신묘나 이러한 부분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태원지지가 태원천간을 극하거나 태원지지가 태원천간을 생한다면 태원지지는 그만큼 영향이 감소한다. 태원지지가 태원천간을 극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묘나 무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하거나 또는 태원지지가 태원천간을 생한다면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병인 정묘가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태원지지는 그만큼 영향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선천지기와 같이 결합해서 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태원이 아까 그런데 병인월에 기미일주를 아까 얘기를 설명을 예를 들어서 했죠. 그래서 선천지기는 정사월이고 갑오 일진이 된다 그랬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태원지지를 보는데 태원지지가 4월에 오화이기 때문에 매우 강하죠. 그래서 이것을 좋게 본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이 부분이. 이것은 다만 그릴 뿐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 간목이 사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죽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태원지지만 봤을 때 이렇게 보는데 필자가 보는 것은 이건 역시도 천간, 이 천간의 의양을 봐야 된다. 그리야만 정확한 선천지기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주가 길하여서 태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주도 있고 태원으로 사주의 결함을 보충할 때도 있으며, 운에서 태원지지를 극하거나 천충지충이 대운에서 이루어진다면 중상을 당하거나 실직될 염려가 있으며, 태월이 배송궁으로 희신이라면 그대로 정비한다. 즉 예를 들어서 갑오가 이 배송궁에 해당이 되고 희신이라면 갑5년생 띠를 가진 사람을 그대로 정배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정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차지하죠. 이것저것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써져 있지만, 만약에 희용신이 허약하여 이 태월을 희신으로 쓸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나는 허약한데도 이 태원이 나를 보좌하면 좋은데 이 부분을 희신으로 쓸 수 없거나 희신이 사주에 없는 명식이라면 입태월로서 희신을 정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희용신이 허약해서 희신으로 쓸 수 없고 또는 입태월이 희신이 되는 그러한 상태라면 희신으로서
입태월로서 시신을 삼게 된다. 입태월이 시신일 때는 이제 사주 명식에, 이건 이제 명식에다 대입을 한다. 사주 명식에서 내 자신의 입태월이 시신일 때는 선천적인 운명이 결정되므로 청순, 혼탁, 보조 등으로 사용한다. 입태월, 나붐오행의 시신으로 상생하고 천덕귀인, 월덕귀인, 천을귀인 등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서도 입태월이 내사주의 시신이고 천덕귀인이나 월덕귀인, 천을귀인 등에 해당한다면 어렸을 때 부모의 덕이 많으며 가정 환경이 좋으며 평생 안락하게 된다. 이미 벌써 이 부분이 시신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데 기신이라면 천월덕귀인, 천을귀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신작용이 감소하는 뜻은 있다고 그래요. 이 태월이 일주에 록지라면 양가에서 출생하고 부모의 덕이 많다. 그러나 자,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김이 일주인데 이 태월이 4월에서 태어나가지고 4월에 입태를 해서 이 사중에 병화가 있고 또 사중에 기토가 좋아하는 무토가 있고 사중에 기토가 좋아하는 경금이 또한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병, 무, 경, 정화를 그대로 희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이 부분. 이처럼 되면 실질적으로 태월의 입태 이 부분은 약하지만 내 자신의 후천적인 기운은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힘이 넘치는 기운으로 갈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태월이 일주의 록지라면 양가에서 출생하고 부모의 덕이 많으며, 그러나 입태월이 명식과 형충이 겹친다면 출산 당시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게 되는데, 년월지의 형충이라면 부모와 조별하여 일찍 고향을 떠나고 형제덕이 적으며 일시지와 형충이라면 처자덕이 불미하고 노년의 불길함을 암시한다. 즉 명식에 대입해서 희귀신을 가려야 한다. 태월공망은 선천적으로 부모와 모든 육친과 인연이 약하거나, 그러니까 태월이 공망이 되었을 때 선천적으로 부모와 모든 육친 관계가 인연이 약하거나 무능하며 간혹 정신이 혼미할 때도 있고, 공망 중에서도 태월 공망이 가장 흉하다고 보는데 만사불성, 백사불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력이 좋아도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하기 어렵고 매사에 이루어지는 일도 없이 동분서주하며 건강도 허약하다. 입태월이 일간의 양인으로 형충되었다면 불량아가 아니면 선천적 장애인 또는 부모가 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입태월이 시신일 때 대운과 형충이 되었다면 관제구설, 수옥살, 신병신액이 발생하기 쉬운데, 만약에 대운이 제어되었거나 합거되었다면 모면할 수 있다. 태월이 일시지와 삼합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일지와 시지가 반합이 되었는데 태월이 가세해서 삼합이 되었다면 남녀 부부 해로하기 어렵고, 태월이 고신 과숙이라면 부모를 조별하고 타가 기식할 것이며, 고신과 과숙살이 공망이라면 의탁할 곳 없는 떠돌이 인생이 되기 쉽다. 고신과 과숙살이 있는 합격의 명식은 평생 방랑하며 가정을 이루기 쉽지 않으나
귀격이라면 혼인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린다. 자, 이렇게 해서 입태월 공망을 공부를 했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